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히 그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타도를 위한 뭔가 구실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검수완박에서 놓친 것을 아예 이제 검찰을 탄핵해서라도 자기들 잘못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실의 하나로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자기 주장만 고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에 그 합병당하고 뺏겼으니까 아무래도 일본 국적일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은 고종에게 왜 그러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에 넘겼냐 하고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와서 우리끼리 서로 왜 이것을 국적이 뭐냐, 일본이냐, 대한제국이냐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는요,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또 그리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달부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혼한 부인이요 전 남편에게 찾아가서 야, 그 남자는 내 남편이야 라고 그러니까 전 남편의 그 재혼한 부인에게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데요. 자꾸 왜 내 남자라고 거기서 우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독도도 일본이 그전에는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영토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일본 땅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치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는 인도네시아로 내려가서 톱뉴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정부의 그 선진 내각은 신수도 누산따라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신수도인 누산따라로 이동을 해서 조코이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타나 가르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게 되면은요,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그 항공료라든지 식비 내지는 숙박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이 대통령은 신수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라보오 차기 대통령과 기브란 부통령이 조코이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신수도 누산따라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직 업무를 보게 될지 그것은 아직도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제 저는 마침 세종시를 갈 일이 생겨서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좀 세종시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 하는 것을 누산따라와 비교해 보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도 우리나라의 세종시 이전과 다를 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나 건물, 교량이나 공원 등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특별시 모습이지만은 우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빈 건물들만 즐비하고 또 고속 전철역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들만 바삐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비교해 보면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로 가리만탄으로 이주를 시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거기다 잘 갖춰진 인프라를 깔은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누산따라는 오직 비행기로만 오갈 수 있는 그런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세종시는 고속철도 있고요. 버스도 자주 다니고 있으면서 대전까지 지하철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거기는 도시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그저 유령 도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누산따라 특별시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도 건설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당장 수도를 옮겨서 혹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도시의 외관과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그 도시가 도시인들이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또 조달을 해다가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강제로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혹은 대통령궁을 거기로 옮긴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만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누산따라로 완전히 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신수도에서 가진 조코위 정부 내각 회의 주제는요, 정권 교체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달이면 정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모두 발언해서 우리 모두는 선출된 차기 대통령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부 장관들은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이 브라보 차기 대통령 정부의 우유 국민 무상 급식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10만 마리의 소를 도입해다가 두 나라가 협력해서 우유와 유구와 그런 또 그다음에 젖소를 기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축산업 기업과 그리고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의 10만 마리를 유구와 그다음에 젖소를 길러서 수입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우유와 쇠고기를 인도네시아가 자립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브라질이 해온 겁니다. 이것도 농업부와 인도네시아 농업부 간에 이루어진 MOU지만은 과연 이것이 실현될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가란티나 쪽에서도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보다도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인도네시아의 소고기와 그리고 물소, 끄르바오죠. 그리고 우유 생산량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우유 소비량을 보면요, 1년에 460만 톤인데요. 국내 우유 생산량은 2023년에 0.84톤, 그러니까 1톤이 1주따톤, 100만 톤 미만이 그치고 있습니다. 또 평균 한 9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약 370만 톤의 우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농업부 장관은 소고기와 물소고기를 끄르바오 고기를 2025년까지요 약 34만 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고기 물량 가지고는요 인도네시아 국민의 소비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축산 분야 전망 기록 아웃룩을 보게 되면요. 2025년 인도네시아의 육류 수요는 약 74만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해 소고기 생산량은요, 46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28만 톤의 소고기를 수입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자기 프라보 정부를 앞두고 우유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수이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수이간, 그러니까 물고기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라보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무상 우유 급식 대신에 어유, 그러니까 수수이간을 마시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인데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어유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음료의 하나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생선 단백질을 가수분해를 해서요 물을 넣고 끓여서 얻게 되는 일종의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부자와 인드라마유 군에서 이걸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인데요. 350g짜리 한 봉투에 12만 6천 루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6만 루피아 정도에 판매하는 모양입니다. 실제 우유는 이거는 아니고요. 유당이 없는 그저 순수한 단백질 가수분해 가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유가 부족하니까 이것으로 우유를 대체하면 단백질 공급은 충분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대체 상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시중에서 판매하기에는 참 볼품없는 물고기들을 그냥 버리느니 그걸 잡아다가 생선 우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유당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없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장점이고요. 또 다양한 비교 우유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생선 우유에는요, 오메가3 함량도 높아서요, 어린이들 두뇌 발달에도 좋고 흡수도 빠르다고 하니까 장점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물고기를 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 우유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유는 어디까지나 포유류의 유선에서 나오는 액체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선 우유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건 우유와는 다른 그런 단백질 가루라고 하는 점이죠.
하여간 우유가 부족한 나라에서는요, 참 이런 것도 나오게 되죠. 선신 공약으로 일단 불쑥 내뱉은 브라보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저런 일들은 좀 더 지켜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